인터넷과 각종 통신이 발달하면서 편리한 점이 많아졌지만 과도한 개방성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업 구글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으로 8월 둘째 주 알짜 뉴스 시작합니다. 구글 코리아가 3차원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를 준비하면서 와이파이의 개인 무선 통신 정보도 함께 수집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구글 측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거리를 촬영해 서비스하는 스트리트 뷰는 해외에서도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트북 공급 과잉으로 제품 가격 붕괴가 시작됐다고 대만 디지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의 공급 과잉이 뚜렷해 20에서 30%의 가격 인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성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시장에 진출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오는 8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모든 지하철 역사에 와이파이망 설치를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도 부산과 광주 지하철 역사에 설치를 마쳤으며 전 지역으로 확장해갈 예정입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폰 ATM 서비스가 오는 9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10월 1일 정식으로 개시됩니다. 인터넷 전화로 이체와 잔액 조회 등을 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가정 서비스와 인터넷 전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내년 초 암코어텍스 A9 기반의 아이패드와 CDMA 아이폰 그리고 TV를 선보일 것이라고 디지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아이패드는 9.7인치와 7인치 두 모델로 나올 것이라고 구체적인 정보도 언급했습니다. 애플이 최근 리퀴드 메탈 테크놀로지와 독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꿈의 소재라고도 불리는 리퀴드 메탈은 액체와 같은 원자 구조를 가지며 긁힘이나 부식이 거의 없는 무정형의 금속으로 최근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도 이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키넷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 코드명 맨로라는 터치스크린 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GD넷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로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를 만들고 자체 휴대폰을 만들 계획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영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가 허술한 곳이 40%에 달하고 구매 안전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를 위반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본인 확인용과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 총 3종으로 늘려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게임 전문 포모스 김경현 기자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제 게임 전문 기자시니까 스타크래프트를 예전부터 계속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 1이랑 2랑 각각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달랐나요? 되게 재밌었어요. 순간 빠져들었는데 스타2도 비슷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게임인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스타1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새로운 느낌을 더해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때는 학생 때였고 지금은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게임이 얼마나 유저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뭐 e스포츠로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클로즈 베타가 2차까지 있었는데 좀 수정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픈 베타로 바뀌고 나서 그게 다 수정이 됐는데 이제 혹시 종족 간 밸런스에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네. 사실 이제 RTS 게임에서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타2 같은 경우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밸런스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 부분은 좀 패치를 앞으로 좀 꾸준히 몇 번 정도는 더 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기자로서 좀 아직은 미흡하다, 뭐 수정사항을 많이 거치긴 했지만 좀 미흡하다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채팅 이제 공개 채널 채팅 기능이 이제 배틀넷 2.0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유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블리자드에서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바로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픽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는 고사양의 PC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양이 좀 높아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유저들도 꽤 있고요. 아직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작과 달리 패키지 판매 방식이 아니고 이제 온라인으로 다운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PC방 문화도 좀 변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그 출시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패키지로 판매하지 않겠다. 이제 온라인 다운로드로만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불만을 갖는 유저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패키지를 갖고 싶어하는 소장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있는데 그들이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게임 시장에서 패키지 쪽이 거의 뭐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온라인 판매로 바뀌면서 PC방 쪽도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스타1을 PC방에 있는 PC 대수만큼 CD를 사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사라졌지만 이제 과금 방식이 뭐 1시간에 뭐 250원 이 정도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PC방 업주들도 많이 계시고요. 일단은 PC방도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네. 네, 그리고 스타2로 이제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래픽 사양에 이제 부응하고자 많이 컴퓨터를 좀 PC를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좀 이제 해외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었죠? 최적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유저 사이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외국 유저의 그래픽 카드가 스타2를 플레이하다가 뭐 녹았다, 불탔다 뭐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블리자드는 이미 그걸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래픽적인 최적화 부분은 블리자드가 되게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는 해결할 의지를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나라 지금 여러 유저들 사이에서도 그래픽 카드 때문에 좀 고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좀 패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게임을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블리자드가 대책을 내놓겠지만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좀 컴퓨터 사양을 지금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적절할 것 같은지. 이제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요런 사양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고요. 근데 이제 게임 자체가 와이드 모니터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모니터 쪽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고 사양으로 즐기려면 이제 PC 단가는 굉장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일반 유저들 사이에서는 한 중업 정도로 게임을 돌려도 충분히 뭐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하드웨어 중에 이 정도면 상당히 좋다라는 이런 조건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블리자드 쪽에서도 그 스타크래프트 2를 즐기기 위해서 적합한 뭐 그래픽 카드는 뭐 엔비디아 계열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래픽 카드 쪽은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PC를 좀 새롭게 마련하시면 뭐 문제 없이 스타2를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해서 총평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하시지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스타크래프트 1
2나 워크래프트 3, 블리자드의 RTS 게임들의 특징이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종합적인 대작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네. 한글화 같은 부분도 우리나라 유저들을 배려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뭐 더빙이나 싱글 플레이에 나오는 그 동영상들이죠. 네. 굉장히 완성도가 좋아요. 예, 그리고 싱글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몰입도 높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유저들이 아마 즐기시면서 아, 참 재밌는 게임이다, 정말 대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의 게임이 나왔다고 네. 평가를 합니다. 저는. 아, 벌써 이제 취재하시면서 스타투에 엄청 빠져드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 나오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즈윈은 USB 3.0을 케이스 전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즈락 P55 익스트림 4를 출시했습니다. 인텔 P55 칩셋을 장착해 LGA 1156 소켓에 코어 i7, i5, i3 CPU를 지원하며 모두 10개의 시리얼 ATA 포트를 제공합니다. USB 3.0 포트는 전 후면 총 4개를 장착했습니다. 뷰소닉의 수입업체 PC팝 컴퍼니는 응답속도 1ms의 27형 모니터를 선보였습니다. 동적 명암비는 10만 대 1, 밝기는 300칸델라이며 해상도는 1920바이 1080입니다. HDCP와 HDMI 1.3, 측면 USB 단자와 오디오 아웃을 지원합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